환자분께서는 지금 앞에서 두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체중이 좀 너무 많이 나가신다는 거죠. 연세에 비해서 키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다 보면 지금 이 어깨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학적인 통증이나 근육학적인 통증들이 이게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디스크로만 인해서 통증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지금 아까 이마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이 뭉치면서 근육의 뭉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면서 통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정말 디스크 때문인지 근육이 뭉쳐서 때문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덧붙여서 이분은 반드시 체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체중 조절이 안 되시면 결국은 이게 뒷목이 자꾸 이렇게 뭉치면서 항상 뒷목이 튀어나오게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러다 보면 결국 체중 부하가 걸리면서 디스크가 결국 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십니다. 또 이게 벽에를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많이 차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벽에를 되게 높게 베십니다. 이게 벽에를 원래 이렇게 낮게 베고 좀 베지 않아서 이게 목이 커브를 잡아줄 수 있게 좀 해주는 그런 수면 습관을 좀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뚱뚱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숨이 차고 코를 많이 골고 하다 보니까 자꾸 벽에를 높게 베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부분들은 체중 조절을 꼭 하셔서 이 디스크가 눌리는 그런 부하도 좀 줄이고 또 호흡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체중 조절을 하시라는 걸 원칙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정말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그 통증이 있으신 거라 그러면 대부분 이 경추 5번에서 6번, 6번에서 7번 사이에 나오는 디스크 협착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침을 치료할 때 제일 많이 호발되는 부분들이 경추 5번에서 6번 사이, 그다음 6번에서 7번 사이, 저 그림에 보시면 나오는 그 파란 점 찍힌 부분들이 이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 신경이 나오는 그 협착혈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약침 치료를 통해서 그 신경학적인 통증에 아까 말씀드렸던 손에 힘이 빠진다거나 통증이 생긴다거나 할 때 그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인대들을 강화시킨다거나 이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홍화 약침이라든가 주목 약침이라든가 그런 디스크 약침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그런 약침 치료들을 좀 꾸준하게 받으시면서 그 인대 근육들을 좀 잘 회복시키면 분명히 통증들을 잡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부탁은 지금 디스크 신경이 만약에 눌려서 자꾸 이렇게 디스크가 좁아져서 나타난다고 하시면 평소에 생활하는 습관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벽에를 좀 낮게 베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항상 이렇게 그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운동법 중에 하나가 거꾸리 하는 운동하는 건데, 이게 자꾸 중력 방향에 자꾸 체중이 눌리면서 디스크가 눌리니까 이게 좀 체중이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은 철봉에 매달리기 이런 거는 못 하실 거고, 이런 헬스클럽 같은 데 가시면 발목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180도 돌려서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매달리면 이 척추에서 뼈가 자꾸 이렇게 디스크를 압박하는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좀 여의치 않으시면 또 한의원에 가시면 추나도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견인요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견인 치료 기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는 물리치료 방법들도 있고 하시니까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런 치료들을 적절히, 지금 진통제만 너무 드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 지금 50대 여성분께서 그 잦은 소변,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과민성 방광, 그러니까 방광이 좀 예민해져서 그렇게 잦은 소변을 볼 수도 있고, 그 증상이 더 심해지면 소변 실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요실금처럼 소변을 잘 참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잦은 소변을 보는 것들을 대부분 이제 과민성 방광 증후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증상이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어떤 절박함을, 계속 소변을 볼 때 절박함을 느낀다거나 하루에 8회 이상 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를 증상으로 호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무시면서 한 2번, 3번 이상 이렇게 자꾸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는 경우들을 잦은 소변, 과민성 방광, 소변 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요로 감염이나 어떤 방광염을 앓고 나서도 이런 이 소변 실금 그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호르몬 결핍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지금 이분이 50대 좀 체중이 좀 나가시는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비만한 환자들이 또 이렇게 과민성 방광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또 한의원에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아기 놓고 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아기 놓고 나서 너무 용력 과다 힘을 많이 쓰고 나서 기운이 빠지면 이렇게 또 소변 실금, 이렇게 요실금처럼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서 나이가 드신 게 갱년기가 지나신 여성분들이 이렇게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의학적인 그 원인들을 좀 보면 첫 번째로는 기운이 딸려서 결국은 방광의 기화 능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기운이 딸려서 이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염증 반응들, 이런 이제 하초 습열형이나 하초 허한형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 말씀을 안 드렸던 것들이 젊으신 분들 중에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막 노심초사하시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생각이 많으시고 이렇게 과민해져가지고 생기는 과민성 방광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환자분께서는 50대 여성이고, 그죠? 체중이 좀 있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하나의 큰 틀을 보면 이 노화의 질환입니다. 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위쪽에는 심장이 있고 밑에는 신장이 있는데 이 몸이 잘 순환이 되려면 배꼽 밑에 아랫배의 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아랫배에 물을 끌어줄 수 있는 이 방광의 기화 능력이 좋아야 이 소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보고 한 번에 몰아서 보고 자주 보게 되지 않는 그런 그 기능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나이가 드시는 이 여성분들, 노화가 이제 오시면서 점점 아랫배가 차지고 기운이 딸리면 이렇게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십니다. 그래서 보통 한의원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경우들은 그것도 이 증상들 중에서 특별히 복통을 느끼거나 어떤 따끔따끔한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봐서는 이분이 어떤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으로 인해서 어떤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소변 실금, 이 과민성 방광이 생긴다기보다는 나이가 드시면서 좀 아랫배가 차지고 또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방광이 좀 눌리면서 어떤 증상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방광의 기화능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의원에서는 꾸준하게 하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뜸을 뜨는 겁니다. 아랫배에 이렇게 이제 왕뜸이라고 해서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뭐 매일 오셔서 떠도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오셔서 이게 뭐 조그만 뜸도 있지만 저렇게 그림에 보시면 큰 뜸을 가지고 아랫배 단전을 좀 데펴주면 여성분들 호르몬 분비도 원활하게 되고 뱃살도 좀 잘 빠지고 이 방광의 기화 능력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뜸을 좀 뜨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동의보감의 기허윤효, 쉽게 말하면 기운이 딸려서 이게 소변을 잘 막아주지 못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쓰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뭐 삼기탕이라는 약들도 있고 뭐 보중익기탕이라는 약들도 있는데 만약에 좀 기운이 너무 딸려서 이렇게 방광의 기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실금이 생기시는 거라면 그런 약들도 좀 꾸준하게 드시면서 보충을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탁은 이 과민성 방광은 절대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노화의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들을 좀 잘 하셔야 돼서 항상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신다거나 그다음에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면 방광을 좀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삼가해 주시고 특히 저녁 6시나 7시 이후에 또 과다한 수분 섭취를 하면 당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저녁 시간 어느 정도의 저녁 시간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부탁은 반드시 좀 다이어트를 좀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체중이 나가면 아랫배가 더 차지면서 순환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하시는 것들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평소에 그 예. 화장실을 좀 자주 가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소변을 참지 예. 못하다고 하시는데 예. 평소에 좀 추위를 좀 많이 타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손발이 차고요. 네. 추위를 많이 타요. 아, 추위를 많이 타세요? 예. 더운 거는 참는데 네네. 추위는 못 참아요. 아, 추위는 못 참으세요? 네네. 예. 그 평소에 소화가 좀 잘 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소화 불량이 좀 있다거나 좀 이렇게 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네,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아, 그런 건 많이 없으세요? 네. 최근에 뭐 이게 일이 좀 힘들다거나 기운이 좀 많이 이렇게 처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신가요? 아, 일이 너무 힘들어요. 아, 일이 너무 힘드세요? 예.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철왕 일을 하니까 네네. 그걸 거들어 주니까 엄청 힘들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낮에는 수변을 어지간하면 참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바쁘다 보니까 수변을 자주 놓는 곳을 어지간하면 참는데 네네. 잠 잘 때는 신경도 예민하고 그냥 아픈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네. 자주 깨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깰 때마다 맨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이제 그 야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참았다가 몸이 힘들고 하시다 보니까 밤에 좀 푹 주무셔야 되는데, 예, 그죠?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신 것 같은데, 네. 아까 저희가 좀 설명드린 것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어머니는 우선 두 가지, 이게 너무 일이 힘드셔서 기운이 예. 좀 떨어지시는 것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예.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평소에 추위를 좀 많이 타십니까? 네. 여쭤봤을 때 손이 좀 많이 차고 다리도 많이 시리고 하는 걸로 봐서 하초 허한형이나 기허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손발이 무지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발이 더 많이 시려워요, 항상. 맞아요. 이게 원래 아랫배가 차신 분일수록 손보다도 이게 발이 더 시리고 또 봄이나 여름보다도 가을, 겨울이 되면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예.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예. 그죠? 저녁 이후에는 좀 그 과도한 수분 섭취하는 걸 좀 줄여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뭐 바쁘셔서 한의원을 못 가신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아랫배에 찜질팩이라도 예, 그런 걸 하고 자요. 예, 조금 볼 찜질팩이라도 좀 때마다. 많이 해주시고 매일 또 뭐 족욕 같은 것도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좀 체중이 좀 나가시는데 예. 그죠? 음식 조절들 중에서 너무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시면서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커피나 또 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막 반짝반짝 올리기 위해서 커피나 탄산음료 많이 드시는데 커피를 많이 먹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커피나 탄산음료 좀 줄이시고 항상 예. 아랫배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7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하는 걸 조금 제한하셔가지고 평소에 좀 관리를 해보시고요. 그러고도 안 되면 가까운 좀 한의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뭐 예. 약을 처방 받으시거나 치료하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 그래서 이제 어느 한의원에 갔는지 그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예.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